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 전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규모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도 기존보다 1,500만 원 높아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며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혀지자 발빠른 투자자들이 갭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1.3 대책을 내놓은 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부 투자자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분양의 중소형 주택형이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완판됐습니다. 그러나 분양 물량의 43%에 달하는 초소형과 소형 물량의 계약률은 6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포춘 쿠키 알고 계시죠? 이 과자 안에 운세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딱 분질러서 그 종이를 꺼내봤을 때 재미로 보는 거지만 그 안에 좋은 운세가 써 있다면 괜시리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보내곤 합니다. 부동산 고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꺼내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면 기분만 더 나빠지고 더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찬 이야기를 또 듣는다면 하루 정도는 또 마음속에서 고민 내려놓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정확한 분석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고민 오늘은 덜어놓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가운데 또 수요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 일이 호사다마 또는 세용지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세상살이가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든 아니면 그 어떤 투자를 보면 정말 잘 나갈 때도 있는데 그 잘 나가는 시기로 인해서 어려운 고비가 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시기에 철저히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 견디어서 크게 잘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팍스 경제 TV와 항상 부동산 고민 프로그램 같이 하시면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울 때는 또 극복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정말 잘 될 때는 말을 피하는 지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아주 많을 텐데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또 우리네 인생사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인생일 텐데 그렇다고 좋을 때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지 않을 때는 관심을 뚝 꺼버린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성공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을 좀 들어볼 텐데요. 지나고 나면 그때 하락장일 때 내가 내 집 마련을 좀 할 걸 라는 후회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 하락장에 진입했을 때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걸까 고민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내 집 마련을 언제 하면 좋은지 그 시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 꼭꼭박사 시간에는 서울에 좀 폭락했던 25개구의 아파트들을 조사를 통해서 현재 가격이 오히려 한 10에서 15% 정도 거꾸로 상승한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좀 보고 지난주에는 부동산 폭락 시대는 끝났다. 이제 조정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여유가 된다면 지금부터 내 집 마련하라. 그래서 물론 여유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과 자기의 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과 그다음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보면은 담보 대출이라든가 어떤 신용 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지만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았다면 내가 이자를 좀 지불할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금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 대출도 좀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또 깊으면 산도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약 4만 5천 세대 정도가 거래가 되다가 2020년에는 약 4천 건 정도밖에 안 돼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분의 1로 뚝 떨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국토부에 가셔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 8월 대비 1년 지난 2022년 11월, 10월 요 사이에 보면은 무려 심지어 3, 40% 정도 가격이 하락되었음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이 이러한데 지방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방은 얼마 안 내렸어요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오른 게 없으니 내릴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데 산도 없고 골도 없는 평평한 그냥 걔는 어떤 지역은 A라고 하는 지역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격이 똑같은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떤 B라는 지역은 가격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겠고 또 어떤 C라는 지역은 계속적으로 내리는 지역이 있겠죠. 물론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는 그런 것은 없는데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름 내림 이렇게 하면서 상향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2007년이든 과거에 또 더 이상 94년 또 이렇게 지금 현재 21년 이렇게 보면은요. 가격이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원래 가격, 과거의 가격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복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원력은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저축하고 투자를 해서 어떻게 자금을 쌓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구매력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점을 막 지금 찍어놨듯이 어느 정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시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22년도 같이 구매력을 아예 구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로 그냥
구매 이 거래량이 푹 떨어지면서 발생된 어쩌다 발생된 이러한 과연 시세를 시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서울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면 가격이 자연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가면 대체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가격은 떨어졌지만 공급이 과연 많아져서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졌느냐를 보면은요 아직까지 우리 서울은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폭락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20, 30%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30에서 46%까지 떨어진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마이너스 46%를 떨어진 그 한 건을 정상적인 시장의 시세라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게 혹시 특수관계인 직계 가족들에게 자기 가족들 자녀들에게 매매한 것이 아닌가 또는 아는 지인에게 매매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공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2년 동안 장사를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아주 급매로 팔아야만 하지 않았나 이러한 특수적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과연 시세라서 저는 시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항상 특히 우리 시청자님들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나쁜 뉴스, 안 좋은 뉴스를 사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착하고 존경하는 뉴스는 별로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클릭하지 않습니다. 가볍죠. 그런데 자극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패해쳐서 인격을 모욕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독률이 그냥 어마무지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무슨 여론이 마치 시장의 상황이 여론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도 하락 만약에 가격이 어쩌다가 이렇게 거래가 돼서 떨어지면은 이 시세가 형성되고 이렇게 쩝쩝 거래되는 양에 의해서 되는데 어쩌다가 하나가 가격이 폭락을 해서 한 30%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15% 하락을 했는데 어쩌다가 하나가 마이너스 40%에 나오면은 이것은 대서특필되는 그러한 너튜브의 재료가 되죠. 그래서 아주 즐기죠.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하게도 우리가 내 집이 없는 사람들 또 내가 어디에 좀 투자를 잘 못한 사람들은 요게 더 보고 싶고 나에게 무언가 기쁨을 주는 뉴스인 양 계속 그런 기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하고 하락과 폭락이라는 그런 뉴스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동영상 이런 거에 중독이 되죠. 그래서 스스로가 마취가 됩니다. 최면 상태에 빠지죠. 하락한다라고. 반드시 이렇게 되면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성,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심취하게 돼 있으면 절대 투자 못하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의사 결정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편에서도 말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이 있는 게 아니고 동전을 하나 던지면 양면이 있듯이 세상은 항상 양면에 의해서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2022년에 이 소위 폭망했다라고 하는 이 하락은 과연 공급이 늘어나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거래를 못하게,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거래를 탈락시키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종부세, 폭탄, 취득세, 중과 양도세, 뭐 이런 엄청난 무게를 두어서 투자자를 줄이는, 그래서 사람들을 이 시장에서 탈락시키는 제도죠. 어떻게 보면 시험은 안 보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투자를 할 때 너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걸 법과 규제로서 만들죠. 거기에다가 또 금융 규제라고 하는, 자기가 실력이 있고 돈을 벌고 여유가 있는데 모든 것을 세상을 하는데 내 현금과 이런 거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출 활용해서 이자 레버리지라는 것도 활용하게 되죠. 요즘 전세 시장이 지금 현재 전세 빌라왕이라든가 이런 걸로 막 하는데, 그 전세 값이 상승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 규제는 그렇습니다. 전세는 3억 이하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3억 이하에 대해서만 대출이 2%, 2.1%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 넘어가면 6%, 6.5%, 3배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모두 2%의 이자를 향해서 3억 이하를 움직이다 보니까 전세의 세입자를 못 구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시장을 조율하기 위한 부동산의 규제이고 금융의 규제인데, 이 규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규제와 이 금융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안고 갈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거시경제적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가 도래됐다는 거고, 서울만 해도 서울 25개 구가 4만 5천여 건의 거래량이 있다가 4천 건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돈을 쓰고 있는 그 세수, 한 1년의 예산이 우리 부동산으로 나오는 취득세만 가지고도 30에서 한 35% 정도의 평균 예산을 가져가는데, 지금 지자체가 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무언가를 지원해줘야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는데 코로나 뭐다가 돈을 막 55조 원이니 얼마니 이렇게 뿌려둔 게 있기 때문에 정부도 빚으로만 내야 되는 그러한 불균형한, 뭔가 불안정한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국가 부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국가가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단순히 지원의 문제, 빚을 내서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금융 규제를 풀고, 금융 규제, 지금 은행들이 소위 우리 시말로 논았다고 하잖아요. 0.0%대 금리하고 1%에서 0%대 대출했더니 지금 금리가 5%, 6%를 받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보너스 잔치를 했다고 지금 연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갑작스런 금융 0.5% 그 기준 금리가 현재 3.5%로 한다면 1년 사이에 7배 이자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올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올렸느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는 이러한 금융적 제재는 결국은 누구한테 가냐면 서민들한테 도구로 가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결국은 한 이렇게 4-5가지 정도의 시장 조치를 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규제, 거래를 탈락시키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계속 해제되고 있고 해제되는 시점이 된다. 그래서 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 이제는 조정지역도 해제를 다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좀 더 나은 그런 나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시점이라는 거고요. 이 경기 침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개인들,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용 좋고 연봉 잘 받고 소득 꾸준히 잘 나오면 되는데 이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뭐 DTI니 DSR이니 막 이런 규제를 통해서 개인의 실용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그런 부분들이 크죠. 적어도 어떤 우리가 무슨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투자를 안 하고 어떤 그 거품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LTV 주택 담보 가치 비율 이 부분만 제재를 해도 되는데 이 지나치게 과하게 DSR까지 적용되고 있다. DTI 정도만 적용을 해도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탈락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돈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매우 강제로 저는 DSR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는 DSR도 해제가 될 거고 고금리 시기에서는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과하게 대출을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금리 정책 특히 지금 사실은 고금리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 이전에 과거를 쭉 보면 뭐 회사채라든가 회사채 비율이라든가 기준금리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은 2.5에서 3.5% 건전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왔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0%대로 갔다가 와서 한 3.5%니까 고금리를 느끼고 있는 거지. 저는 이 3%대 기준금리 정책은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품 투자를 좀 줄이고 시장에서는 적절하게 돌아가 가지고 또 새 아파트도 공급도 하고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건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수많은 그 일자리의 창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DSR을 폐지하고 지금의 현재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낙폭 과대였죠. 우리가 가격이 떨어져도 뭐 5% 매년 뭐 5%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30-40%가 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은 천천히 개구리처럼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으면은 같이 벼르동물처럼 못 느끼는데 이번에는 지나친 시장 탈락 정책으로 인해서 매수자의 배제 정책에서 낙폭이 크게 과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매수 심리, 야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 심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난주부터 그 다음에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로 매수 심리, 소위 과거 몇 년, 3년 들어갔던 갭 투자 이런 부분들까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다.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임금을 많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고임금 고물가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을 어쩔 수 없이 일으켰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젠 분양 단가가 2평당 3.3제곱미터 평형당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건설사가 분양도 안 되겠지만 건축비 부담이 많아서 요번에 모 회사는 뭐 400 얼마인가를 물어주는 일이 벌어졌죠. 너무 건축비가 높으니까 안 짓겠다라는 거죠. 지어서 이익 날 게 아니라 차라리 계약금 물어주고 400억 얼마를 뭐 물어주고 안 짓는 게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공급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 건축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공급은 건축비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안 짓거든요. 줄어들죠. 건축비 상승하죠. 이런 부분들이 봉착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건설사가 많이 죽어나간다든가 아니면은 거래가 너무 없다든가 하면 경기가 안 돌아가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 쪽으로 갈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위축돼 가지고 매도 심리는 감소를 했고 혹시 지금 너무 많이 내린 거 아니야? 지금부터 1, 2년 더 기다려 가지고 살 준비를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이 가장 쌀 때 아닌가 1, 2년 어차피 한번 사면 10년 갖고 가는 거 지금 줍줍이를 하자 하는 매수 심리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집 마련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매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시세를 흘러갈 텐데 어쩌다가 지금같이 어려운 경기 침체기에는 가격이 뚝 떨어져도 안 팔리잖아요. 매수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막아야 돼. 그럼 내가 있는 아파트도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가끔가다 하나씩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가격이 내려오는 그런 급매들이 나오니까 여유를 가지신 분들은 막 살려고 막 심리적으로 막 서두르지 마시고 이런 자기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자기가 살려고 하는 내 집에 그 동네에 부동산에 가셔서 계속 좀 친분을 갖고 있다가 급매로 나오는 것들을 좀 내 집 마련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요 급매도요. 이제 시장이 조금만 더 안정화가 되잖아요. 급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과거에 보면은요. 2011년, 12년도에도 가격이 그렇게 폭락했을 때도 보면 어쩌다가 거래가 됐거든요. 결국은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그냥 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돈이 되겠지 이렇게 싸게는 안 팔아 하면서 매도인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이렇게 침체해서 위급한 시기에는 시장에 이렇게 가끔씩 급매가 나와가지고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부지런한 마음으로 계속 좀 찾으면 좋은 내 집을 마련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이러한 1, 2, 3, 4, 5의 규제 풀리면 시장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러한 긍정적 생각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도움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저희 2시간 방송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임장 활동 해보시면서 여기 내가 좀 살고 싶었던 집인데 돌아다니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하시기 전에는 또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함께 고민할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은데 아직은 혼자서는 조금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이 부동산 투자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분들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좀 더 디테일한 서울의 부동산 시장 전망 살펴보겠고요. 부분 지금 각종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아파트로 될 지역들, 그래서 대규모의 변화가 일어나서 학군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까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웃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방송 시간 내에 다 전하지 못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일부 남은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2018년에 서부 이천동의 2001구역을 네. 5억 8,500만 원 주고 8년 장기 임대로 사고 네. 그리고 19년 1년 있다가 19년에 대체주택을 투자 겸으로 노량진 본동 신동 아파트 17평을 5억 주고 매수했는데 네. 지금 보유하고 거주하고 4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노량진 본동 신동 아파트 17평을 네. 앞으로 전망에 보유를 해야지 되나 또 아니면은 아까 설명 이렇게 해주신 데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나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2018년에 이촌 1구역에 이 8년 네. 장기 임대주택으로 매수를 하시고 추후에 네. 이제 1년 후에 대체주택으로 매수를 하신 노량진의 신동아 아파트, 그러니까 본동 이 대체 신동아, 네. 본동 신동아 아파트를 이 대체주택으로 활용하는 걸 어떻게 계속해서 좀 끌고 가야 하는지 네, 네, 아니면 네, 매도를 네, 해야 네. 하는지 이게 궁금하신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고맙습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네. 우리가 부동산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죽기 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도 한 번 이상을 해보라고 해야 꼭 네네.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네. 부동산 세계에서 많이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 아파트가 돈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네. 데서 버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네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네. 재건축 처음에 막 머리 아팠죠. 막 싸움하고 힘든 거 다 겪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아파트가 되는구나 느끼셨을 네. 겁니다.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은 대체주택을 하셨기 때문에 대체주택은 굉장히 좋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네. 지금 현재 4년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대체주택이 지금 그 이천동에 재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준공 나서 입주하셨나요? 아니에요. 입주 아니고 2001구역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대체주택을 사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들어가 살아야지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는 났나요? 아무것도 안 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2001구역. 네. 자, 제가 알겠어요. 2001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네네. 대체주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대체주택을 산 게 아니고 네. 일시적 이주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요? 예. 네네. 네. 대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네. 용어인데요. 네. 대체주택은 네. 재개발이나 네. 재건축할 때 네. 이제 건물을 부시고 나가면은 새로운 집을 좀 재건축하는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때 네네. 예, 제 설명만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1구역이 진행되면 나중에 이제 조합 인가도 나고 네. 건축 심의도 끝나고 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납니다. 네. 사업 시행 인가일에서부터 준공 다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지어가지고 준공을 하잖아요. 네. 준공한 내에 2년 이내에 매각하는 사업 시행 인가에서 준공 후 2년 이내 이 기간 동안에 산 걸 대체주택이라고 해요. 네네. 이 대체주택은 네. 1년만 거주해도 네. 조정지역, 비조지역 뭐 이런 거 규제가 있다 없던 투기적인 관계없이 1년만 거주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네. 지금 현재 저기 조합 인가도 안 났는데 예. 집을 하나 사셨잖아요. 예, 들어가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냥 네. 추가로 하나 더 네. 산 거예요. 아,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추가 주택 산 게 4년 됐다고 하셨죠? 예, 예. 그러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예, 그냥 아. 얘는 일반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일반 과세. 아, 네. 그래서 세율이 6에서 45%의 양도세율이 나옵니다. 와,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네네. 뭐 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내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나중에 네. 이제 여기 2001구역에서 네. 사업 시행 나중에 인가 나고 나면 예. 그때 대체주택 하셔가지고 예. 양도세 비과세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정책이 있으니까 예. 그걸 하러 가셔서 또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동부 여기 저 2001구역은 네. 그대로 계속 보유하셔야 되잖아요. 좋은 네. 자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용산 극전무 지구부터 해서 막 서울역 그다음에 그 현대차 연구소 부지 지금 착공 들어갔죠. 네. 엄청나게 호재가 많이 있거든요. 네. 계속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본동 신동아 아파트 갖고 계신다고 했었죠. 네. 본동 신도가가 노들역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거죠. 네. 노들역 언덕에. 네. 예, 언덕. 네. 자 이거 17평 사셨는데 지금 본인이 살고 계시나요? 임대를 네. 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살고 있습니다. 몇 식구가 살고 계시는데요? 저 혼자예요. 혼자서. 네. 그러면 네. 여기 동부 이촌동은 죄송합니다. 이촌 1구역은 그냥 네.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또 주거도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자, 돈은 이촌 1구역에서 돈은 버시고 네. 여기는 주거를 만족하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 사는데 바로 역 앞이고 쭉 네. 사시면서 가격 떨어질 일 없고 네. 계속적으로 조그만하게 올라가는 거고 혼자 사시는데 17평이면 비록 거실은 좀 없지만 네. 그 방 하나가 거실처럼 딱 보이잖아요. 그죠? 네. 살기에 그런 대로 적합하시니까 네. 그냥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다만 네. 네. 나중에 대체주택을 활용하셔야 되니까 네. 이촌동 있죠. 네. 조합 인가가 조합 인가해서 네. 사업 시행 인가 직전에 네. 여기 그때 신동아를 매각을 하시고 네. 그 매각한 돈을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하나 네. 대체 주택을 사셔서 네.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해 가셨죠? 네. 예. 그래서 대체 주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약간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일시적인 이주택자는 3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인데 네. 4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주하면 네. 1년에 2%씩 장특공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네. 이렇게 2%씩 해주는데 가격은 5억에 사셨다면 얼마 정도 올랐어요? 잘 모르는데 7억 정도 한다고 그런 거 그럼 같아요. 2억 정도 올랐네요. 그러면 이제 네. 뭐 자기 개인 250만 원 공제에다가 취득세 공제한 거 하고 뭐 네. 1년에 2%씩 하면 4년 보였으니까 8% 장특공 받고 하면 네. 세금이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30%한 뭐 팔 때 2억 올랐으면 팔 때 네. 한 6천만 원 정도 양도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죠? 네. 내가 살기만 해도 세금 빼고 1억 하치는 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지나치게 과하게 중과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네. 더 기쁜 마음으로 내셨으면 좋겠고 네. 내가 이촌 1구역에 갖고 있는 재산이 그 비과세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투자 요거 사는 것은 국가와 내가 그죠? 공동 투자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지켜주고 내 재산을 지켜주고 너한테 안 뺏게 만들었으니까 국가도 기여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냥 기쁜 마음으로 6천만 원 양도세 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또 사업시행가 날 때 하나 사가셔가지고 그때는 비과세 2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체주택을 활용하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되지만 그 개념을 조금은 오해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2주택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매각하고 그때 다시 대체주택을 활용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요. 그때쯤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연말에 지금 결혼을 예정을 하고 있는 예비 부부고요. 네. 그리고 제가 분당의 청솔대원 21평을 2년 네. 전에 매수해서 지금 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내는 지금 가리봉 1구역 신통기획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금천구 시흥 4동 공공재개발을 지금 한 채 임대사업자 내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민은 제가 신혼집을 여기 분당에 있는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지, 네, 그것보다는 좀 더 몸테크 젊으니까 몸테크를 해서 네, 지금 원효로 일가 그 역세권 시프트나 네. 아니면 개포 구마을 그리고 일원동 대청마을 거의 부측에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실거주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세 개를 제가 다 다녀봤어요. 네. 근데 어디가 좀 더 좋을지 앞으로 좀 더 가치가 높을지 제가 모르겠어서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두 분께서 또 결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신혼집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랑 되실 분이 가지고 계시는 분당의 청솔 대원 아파트로 그냥 들어가서 새 살림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투자 목적으로 원효로 일가의 역세권 시프트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빌라를 좀 보시는 거죠. 네. 네,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느냐 아니면 또 두 개 더 보신 게 개포의 구마을 그리고 일원동의 대청마을까지 좀 임장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우리 신혼부부 상황에 맞춰서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만에 이게 질문만 들어보면 알겠는데 간만에 실력자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결혼도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하고 그 담을 쌓고 살죠. 그리고 젊은 분들은 다 부모한테 맡기고 무슨 부모도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오히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담 쌓고 사는 분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실력자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결혼 전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 5년 지금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단 그 분당 청소마을을 아마 팔게 될 것 같고요. 예. 그 어차피 연말에 결혼이어서 그러니까. 신고는 그 이후라서 예. 그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혼 연말 예정.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결혼을 하면 5년 내에 둘 다 신랑 신부고 비과세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팔아가지고 좋은데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신부가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를 팔아서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네 개를 갖고 있는 게 돈을 더 벌더라고요. 그런데 단 이 지역이 상승하는 지역이면 돼요. 근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상승하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때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오늘처럼 저 차 대표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그럼 네 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비과세 만들 수 있고 각각 얘는 일반 과세죠. 그러면 일반 과세. 예를 들어서 2억 벌으면 얘는 비과세니까 2억 4억 남는 거고 일반 과세는 2억 벌면 한 7, 8천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1억 5천 남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7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갖고 있으면 4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두 개를 늘리면 좋은데 아까 신부께서는 공공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네. 공공은 매각하면 안 되니까 신분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건 아시죠? 예. 예, 매각하면 현금 청산됩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독산동 일대 있잖아요. 여기 한 네. 이제 7, 8년 지나면 서울의 마지막 개발처가 돼서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흥 여기 그 보면은 금천구청 이쪽이죠. 지금 이쪽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계 여기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공공재개발. 그다음에 남구로역 여기도 공공재개발 신속 모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여기 신대방역 사이에서 신안산선 이 구로 쪽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독산 조원동, 독산 3동, 독산 4동, 독산 2동 여기가 앞으로 투자처예요. 그래서 여기 이 모아타운과 금천구청과 요 사이가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가산 가디라고 하죠. 그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구디라고 하죠. 여기에 우리 서울시의 최대의 업무타운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아내분 거 그러니까 신부 되시는 분은 그냥 보유하시고 우리 시청자님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저 양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부님은요? 그 이동이 가능해서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친정은 어디예요? 분당입니다. 분당. 항상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은 출산 문제라든 이런 게 있으니까 분당의 친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친정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원효로 일가 투자처로 아주 굿입니다. 용산은 제가 늘 요즘 뭐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그다음에 지금 여기 원효로에 그 지금 현대차 연구소 부지, 그다음에 국제업무 단지, 캠프킴 개발 이걸로 해서 원효로는 앞으로 계속 오를 지역으로 보여요. 그런데 한강 넘어서 다니기에는 너무 멀 수가 있어요, 부인이.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개포동 아세요? 예, 압니다. 개포동 쪽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격대 투자금은 오히려 개포동 쪽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개포동은 원래 비싼 곳이죠. 예. 예, 구룡역 들어보셨죠? 네. 예, 개포고, 개일초, 구룡중학교 뭐 있는 데인데 여기 보면 개포중학교 있고요. 개포주공 1단지 지금 재건축 중이죠. 네. 개포주공 1단지가 이게 그 2024년 초에 이게 입주해요. 그 다음에 개포주공 2단지 레미안 브레스티지 입주했죠. 그 다음에 경남 아파트나 여기 아파트들 현대아파트 재건축하면 좋을 거고 그래서 개포 고등학교 옆에 보면은 개포 까치공원이라고 있어요. 개포 까치공원 아세요? 여기? 예, 가봤습니다. 예, 여기가 개포동 구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정 다니기도 좋고 그다음에 투자의 노티스를 드리자면 하나의 어떤 그 천주교 있는 데라든가 여기 김간의 김밥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상업지역 있죠. 예. 여기를 빼 나머지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몸테크 하신다고 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예. 지금 아이가 없을 때는 우리 투룸 빌라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여기에 지금 현재 7억대 중반이면 살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동의서 재개발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효로도 좋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시간이 끝나고 버렸어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조건을 조합해 봤을 때 개포에 보셨던 이 구마을 쪽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궁금한 점 남아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저희 오늘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도 차인원 대표와 함께하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